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먼입니다. 오늘 증시가 날씨만큼 꾸리꾸리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마음마저 꾸리꾸리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장이 좀 안 좋을 땐 좋은 종목 찾아 나서는 행위, 그것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더욱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론은 그렇습니다. 항상 장이 안 좋을 때 주식을 사자, 이게 기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장이 좋을 때 주식을 팔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장이 안 좋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뭐 다음에 더 좋은 종목 찾아야죠. 그리고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일반 분들이 어려운 것들이 제가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다음 종목을 뭘 찾을까? 이거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 하시면 그런 종목들을 계속 리포트 해드리니까 그런 것들 찾아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투자하는 습관 중에서 좀 여담을 한번 과거 경험치로 이야기 드려보면 장이 안 좋을 땐 제가 현업에 있을 땐 전화가 안 와요. 그러다 장이 좋아지면 막 열심히 전화가 옵니다. 여기저기서. 뭐 좋은 거 없냐고. 저는 그럴 때마다 없다고 얘기합니다. 장이 안 좋을 때 전화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잘 생각해 보시면 투자 습관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말이 길었네요. 유한여행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슈 FDA 승인 이슈 요것만 가지고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면 틀림없고요. 앞으로도 좋은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목표가 달성이 되면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눌림이 들어오면 또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그런 거 좀 정리해 봤고요. 뉴로메카는 드디어 영접 계약 로봇을 갖다가 공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매출로 나오고 이제 사실은 레퍼런스가 쌓이는 거 아닙니까? 로봇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되는데 레퍼런스 있는 기업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노하우를 쌓아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하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서 또 제가 뉴로메카 같은 경우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구간이면 좀 공략해 볼 만하고 앞으로 테마가 될 가능성도 있을 때 상승할 만한 종목이 뭘까?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레퍼런스가 많은 회사가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분야는 아직도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측정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잘 나가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지난번에 제가 6월 초에 6월 초였나요? 6월 중순이었나요? 제가 리포트 드렸어요. 그런데 중간에 저는 단기적으로 상승하길래 차익을 좀 누리시면 어떨까라고 이야기 드린 적도 있기는 한데요. 보유하고 계시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정도쯤 차익 실현 한번 결정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얘기 드리고요. 오늘은 핵심이 PL 옵틱스입니다. HP 테크놀로지는 사실 제가 좀 놓쳤고요. 아무튼 계속해서 진행해 볼 테니까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상승하는 것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렉나자 관련된 내용이 좀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센네카가 또 있습니다. 센네카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이야기 드릴 건데 결국은 에이즈 관련된 예방약입니다. 100% 예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원료를 누가 공급한다? 예, 유한양행이 공급한다. 물론 유한양행이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자회사가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내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나중에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요. 유한여행 중에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전립선 암 치료 관련된 거, 유빅스 테라피틱스에 대해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했다는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개발되거나 그렇게 되면 앞으로 독점권 확보한다라는 내용들도 가지고 있고, 유한여행이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일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정보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포커스로 잡는 것들은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상식적으로 좀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예방 관련된 내용, 에이즈 예방약 요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100% 예방률이 확인이 됐다. 기존 것들은 어때요? 뭐 99%뭐 이 정도 됐는데 100%하고 99%하고는 차이가 많죠. 그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고 그거의 이름이 뭐다? 세네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두 번만 주사 맞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약을 복용 후에, 그 다음에 1년에 두 번 정도를 갖다 투입하면 되는 거, 이런 내용도 있고, 주사제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내용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요 센네카에 대해서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가 어디다? 유한화학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비율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대한 매출 비율이 계속 커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료 공급도 계속해서 증가가 되겠죠. 그 부분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건 투자 포인트로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앞으로 주가가 훼손될 만한 사유가 많지 않다라는 것들 미리 알고 있으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맥라자 관련된 것들 주가가 쫙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물론 FDI 승인이 안 되면 주가가 곤두박질 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은 어느 정도 딱 들어섰을 땐 우리가 좋은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전체적인 상황에서 유한양이 못하고 있는 건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체크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한화학 같은 경우 어쨌든 그 센네카에 대한 원료 공급자로 우리가 확인이 됐다라는 내용들 이 부분만 인지하고 계시면 향후에 또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예한테 차트 볼 건 없잖아요. 우리 여기서부터 스타트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오고 계신데 좀 지루하시죠? 이게 크게 먹을 때는 상당히 오래 걸려요. 지난번에 우리가 HLB 같은 경우도 6개월 걸렸잖아요. 이것도 거의 6개월 걸린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스타트 라인에서 잡아서 종결이 날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되니까 항상 좀 이런 게 좀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꽤 좋은 수익을 우리가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가격대 시작해가지고 지금 목표가 9만 원까지 일단은 보고 가는 건데 수익 내는 것들이 이게 6개월 동안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결과를 냈을 땐 상당히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 종목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치를 제가 같이 가져가는 건 다음번에도 우리가 바이오나 제약 관련된 내용 가지고 투자할 때는 이렇게 주가 변동성이 어떻게 돼요? 위아래로 치고 올라가면서 뭐합니까? 예, 계속해서 흔들흔들 거리면서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끝까지 결판을 낼 때까지 보유하는 거 그렇게 힘든 겁니다. HRB는 안 그랬습니까? 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경험치로 다시 한번 가져가 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쌓아 나가다. 이거 우리 끝까지 갑시다. 라고 한다 그러면 또 끝까지 가보는 거죠. 제가 요즘 끝까지 가는 종목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셀트리온입니다. 여러분, 올해 승부 안 낼 겁니다. 저는 셀트리온 가지고. 셀트리온은 내년도 11월 정도가 승부처를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장기 투자의 개념을 가져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고 우리가 이슈가 있는 걸 가지고 투자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료메카에 대해서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린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냄새가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로메카의 사업 영역 중에서 저는 용접 로봇 분야를 상당히 크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견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최근에 HD 현대 로보틱스에 납품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왜 HD 현대 같은 경우는 주로 조선업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가장 많이 비용을 차지하는 게 뭐겠어요? 인건비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용접을 많이 할 텐데 말입니다. 미래 경쟁력이라든지 중국하고의 경쟁력 중에서 우리가 밀리는 부분이 뭐겠어요? 바로 생산 원가 부분 아니겠습니까? 비용 부분인데 그 중에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용접공의 그 수요가 엄청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용접 로봇이 만약에 레퍼런스가 잘 쌓여서 야 이거는 야 대체가 가능해라고 한다고 한다면 큰 예를 들어서 센세이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이죠. 그럼 거기에 레퍼런스가 있는 뉴로메카가 다시 예, HD 현대중공업 같은 곳, 뭐, 거기만 있겠습니까? 미포조선도 있고, 뭐, 주로 있지 않겠습니까? 계열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 다 적용이 된다고 하면, 큰 예를 들면 센세이션을 저는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도 물량이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만큼 충분히 우리가 실증을 검증해 볼 만해라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테마가 어느 정도 돌 때라고 한다 그러면 유로메카가 이런 걸 하고 있대라는 것들이죠. 근데 용접 로봇 중에서 생각해 보시면 여기 거기만 사용되겠습니까? 저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탱크 만들 때도 사용이 될 거고요. 각종 용접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국방에서도 여러 군데면 확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성장성과 확장성 높은 부분이 바로 저 용접 로봇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튀김 로봇이나 뭐 커피 로봇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이슈가 돼서 이 회사가 유명해지긴 했는데 저렇게 예를 들면 저런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것,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보여준 것 뿐이죠. 사실 확장성이 많다 이런 표현으로 좀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물류라든지 특히 이제 철강업 이런 거 할 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내용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움직이는 우리가 AGV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그쪽 관련된 것도 레퍼런스를 포스코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거하고 산업용하고 다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라서
언젠가 제가 볼 땐 반드시 또 한번 이 회사는 주목을 해볼 만한 내용을 충분히 저는 가지고 있다. 다만 좀 단점은 있습니다. 뒷장에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부터 설명하고 안 좋은 건 뒤에 설명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거죠. 예, 이게 적자가 좀 심합니다. 이 부분인데요. 예, 그래서 부채가 제가 알기로는 한 600억 가까이, 600억 조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같은 구간에서 뭐 유상증자나 이런 거 할 내용은 분명히 아닐 것 같고요. 올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상승을 쭉 하고 나면 그쯤에서 뭘 합니까? 예, 유상증자를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 성장을 위해서 또 연구비라든지 개발 또 이런 것들을 또 진행하려고 그러면 돈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도 여러분들 지금 낮은 구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쫙 올라가서 높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홀드하고 가는 것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가는 것들이죠. 이건 유상증자도 앞으로 진행을 할 거야. 왜 부채가 있으니까. 또 아니, 부채뿐만 아니라 항상 부채가 뭐 문제라기보다는 부채 플러스 어떻게 돼 성장을 가져가려고 하면 계속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놓고 가는 겁니다. 대부분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스닥 기업이라든지 신규 성장하는 기업들은 그냥 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전환사채 발행할 수도 있고요.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알고 있는 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 부분은 좀 평가를 좀 받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높게 올라가는 것들 한번 생각할 때 그때는 항상 뭐 유중에 우리가 그 내용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내용은 공시된 바 있고 이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거 나오기 전에 사전에 직감적으로 어떻게 돼요? 투자자라고 그러면 이런 내용들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내가 대표이사라고 한다 그러면 이쯤 돼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구나라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갖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가가 지금 하락 구간 아닙니까? 이 구간에서 여러분 대표이사가 유증을 하겠습니다. 주가가 폭락해 버리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럼 어느 정도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적어도 뭐 한 4만 원 아니면 이 윗단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4만 원 이 이상 구간에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보면 자금을 갖다가 더 수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이 아랫단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 이 구간 정도만 보고 이동평균선 크로스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만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 투자 포인트고 지금 원봉 들어왔잖아요. 이게 장이 들어온 게 무슨 의미예요? 최근에 좀 자리를 잡고 있다가 어쨌든 제가 보고 있는 건 이 자리나 이 자리는 크게 높낮이가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구간에서는.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아랫단 구간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구간이에요. 근데 이 눌리는 게 3, 4일 눌리는 구간이 뭐 때문에 눌리고 있습니까? 매크로 때문에 눌리고 있다는 것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아래서 뭐가 들어오면 여러분 또 우리가 공략 포인트 잡으실 수 있겠어요? 예, 양봉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구간이 나올 때 어디서 걸칠지 몰라. 여기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해주면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사신 분도 기다리세요. 제가 분할 매수할 때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분할 매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때요? 가격을 갖다가 싸게 살기 위해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폭이 클 때 내가 처음 매수한 것보다 가격 글쎄요. 가격에 대한 손실이 클 때 그때 한 번 더 들어가 주는 거죠. 한 번 잡고 바로 손절 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왜 나빠서 우리가 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방에 있을 때 특히 이제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이 종목은 나와 있진 않잖아요. 턴어라운드 시그널 나온 것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동평균선 자체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윗단으로 여기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눌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게 턴어라운드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시그널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뭐만 바라본다? 한 번에 쭉 치고 올라가는 그 내용만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다려본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추이를 보는 것들이죠. 그땐 그 다음에 되면 또 제가 또 이야기 드릴 거예요. 다음에 또 눌리면 여기서 좀 잡아봅시다 이런 이야기 드릴 때 또 그런 것도 따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뉴레메카 같은 경우는 제가 오투정에서 정리하려다가 오늘 이런 내용들 가지고 같이 정리해 드리는 것이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얘기 드리는 건 그만큼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 어디입니다. 양봉 들어올 때.
유리기판 관련돼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 제가 HB 테크놀로지는 여러분들한테 모니터링 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타임을 놓쳤습니다. 모니터링 하다가 제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알람이 안 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투자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혹시 투자하신 분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모니터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이면 사실은 어때요? 예, 수익 실현한 타임이 오긴 했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HB 테크놀로지 들어가야 되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필옵틱스입니다. 필옵틱스 이제 볼 때가 좀 됐어요. 자, 그래서 같은 분야인데도 종목이 움직이는 포인트나 내용이 좀씩 다르지 않습니까? 뭐 그 점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6월 1일 날 제가 리포트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0% 이상 올라서 단기 차익 실현하는 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계속 보유하고 계신 분이 지금까지 계시다 한다 그러면 조금 이따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쨌든 필옵틱스입니다. 필옵틱스 보셔야 될 때가 됐다. 두산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이게 핵심이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0나노미터 이하의 ALD 기술, 요거 ALD 장비, 그게 또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다른 것들도 다 활용이 가능한 분야까지 이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두산 엔지니어도 유리기판 쪽에 드디어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를 뭐 한다고요? 시작을 했다. 지금 유리기판 관련된 것들을 진행 중이다라는 표현이지 했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현에 상당히 좀 우리가 언어에 대한 전달을 할 때 명확하게 좀 전달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 드릴 때는 이때였어요. 그리고 바로 튀었어요, 주가가. 그래서 내가 이때 차익 실현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매크로가 또 안 좋아졌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와서 다시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홀드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도 저는 살짝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절 라인 걸어두시고 가시면 괜찮겠다. 오늘 같은 날에도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런 경우는 요날 있죠. 요날 종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전날 종가 베이스로 여러분 홀드하고 가시면 괜찮겠고요. 새롭게 들어가실 분들은 조금 좀 기다렸다가 다음번 우리가 또 타임이 오면 제가 볼 때 주선 엔지니어링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좋은 게 많아서 아마 저는 리포트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홀드하고 계시던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저하고 같이 댓글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보는 것들은 PL옵틱스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레이저 관통 전극 이거 관련된 것들을 이미 상용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라서 앞으로 이제 성장성, 테마가 좀 돌 때가 되면 이 종목의 주가는 긍정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생각은 좀 해봐요. 디스플레이 관련된 내용들 요즘 최근에 뉴스가 잘 나오고 있습니까? 예, 대부분의 디스플레이 업종들도 턴어라운드 조금씩 하고 있는 모습은 여러분들도 확인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LX 세미콘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도 이쪽 업황은 나쁘지 않구나. 원래 필옵틱스가 진행하는 것이 그거 아니야. 저 레이저 커팅, 레이저 어닐링, 레이저 리프트 오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거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 보면, 일단 기본 업황은 돼 있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OLED나 지적 디스플레이 같은 쪽에서 패널 생산이 어떻게 돼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시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럼 주가의 하방은 어떻게 어느 정도 경직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번 반도체 관련된 유리기판 공정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테마가 돌면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사료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주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잘 가고 있다가 저도 뭐 이거 놓친 게 여기 이 부분에서 턱 놓쳐버려서 야 이거 헐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눌러 들어왔지만 상당히 아름다웠을 텐데 그래서 제가 좀 잘라봤어요. 이 부분은 좀 빼자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격대가 어디부터 측정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22,500원입니다. 그래서 22,500원에서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기름 라인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기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7,500원, 그러니까 122 이동평균선 있지 않습니까? 이 121 이동평균선 하단으로 내려오면 공략 포인트 잡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오늘은 아닙니다. 보통 이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요, 살짝 이런 구조에서 이렇게 한번 툭 떨어져 줘야 돼. 그때가 가장 안정적인 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나 내용들 이런 것들은 지금은 체크할 필요가 없고요. 매수하기 직전 제가 오투정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공략 포인트 잡아두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모니터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만 원 언더 떨어져 버리면 그때서 우리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못 본 건 아니고 좀 솔직히 얘기 드리면 여기서 올라왔다 눌릴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구간에 이 라인에 들어오면 잡아보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알람을 걸어둔 것이 사실은 여기였는데 이게 바로 튀어버리네요. 그래서 놓쳐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스몰 캡이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자리에서 여러분 공략을 해드리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에 도달되지 않고 팡 튀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한번 살짝 한 적은 있습니다. 방송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뭐 한다? 예, 수익 실현할 자리 왔습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 또 들어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 또 다시 한 번 더 잡으러 가면 될 것 같은데 이처럼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가격이 이렇게 도달되지 않으면 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이렇게 걸어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시나리오를 짜보시고 나서 내 시나리오에 부합이 되면 그때 매수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네, 매수를 포기하고 다음번 기회를 노리는 거죠. 그거 안에서도 다른 것들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드린 필옵티스 같은 경우도 저 구간까지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주식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대주주의 개념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급적으로 어떻게 돼요? 싼 가격에 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10%라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10% 때문에 투자 성공률이 어떻게 됩니까? 90%가 되는 거고 그 가격대에 도달되는 거 20%짜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성공 확률이 80% 이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갖다 잘 잡는 거, 그거는 상당히 신중해도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 기본적으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안쪽에 승부를 내는 것들은 매수 가격이 거의 많은 것들을 좌우합니다. 물론 당연히 포워드 가이던스는 좋아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관심도도 많아야 되고, 뉴스도 잘 돌아야 되는 것이면 틀림없고, 업황도 좋아야 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예를 들면 가격을 잘 측정해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유한양에 관련된 좋은 소식들 이야기 드렸고요. 유한양이 오늘 좀 늘렸다 하더라도 너무 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우리 뉴로메카 같은 경우 성장성이나 이런 내용들 다양한 곳에 진출한 레퍼런스를 쌓아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정도 주가면 충분히 더 아름다운 공략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고려를 해봤습니다. 유리기판 관련돼서는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 종목은 지금은 PL옵틱스다라고 말씀드렸고 HB 테크놀로지하고 주상 엔지니어링은 지금은 수익 실현한 구간에 와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내일 뵐게요.